한국은 현재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인구 감소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세대가 결혼 및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구 감소의 이유 이외에 영적인 원인이 있는지요? 인구 증감에 있어서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만약 이러한 인구 감소가 비정상적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모 마리아. 그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룬 그런 국가를 보면 덜 개발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을 낳아서 그들이 커갈 때까지 이제 부양을 하는데 이제 좀 더 사회 안전망이 있고 연금 체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건설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인구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출생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그리고 미국도 많은 이민 국가에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또한 똑같은 필요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받게 되겠죠. 영적인 이유를 보면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는 없는데 심리적인 영적 이유는 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듯이 복잡한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아이를 부양하고 키우는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이걸 보고 그들의 부모가 겪었던 것을 보면서 아이를 키울 때의 그 부담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길 원하지 않죠. 그들은 결혼도 원하지 않고 아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기로 합니다. 과거 세대를 보면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인 압박에 그냥 가족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에 그냥 하였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니다. 이것은 문화가 결혼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달라지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부담이 적어지지 않으면 이게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자유로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모든 일이 의무가 여성에게 부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현대 민주 국가를 보면 문화가 과거 몇 세대 동안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압력이 덜합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 국가들은 그러면 인수 감소보다는 조금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먼저 있어야 이 현상이 달라질 겁니다.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도록 교육을 하여서 그 압력이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 훨씬 더 충족되는 경험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압력과 압박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생률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압박을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이 압력을 저항하기가 수월해서 그들은 출생률이 높아질 텐데요. 아직은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서 좀 사람들이 어떠한 출생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조상의 영령이 자손들에게 병이 생기거나 묘의 위치를 풍수지리적으로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의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현상은 진짜 조상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마는 어떤 종류의 영체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떤 불필요한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크리나 기원문이 좋을까요? 성모 마리아. 자, 이것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 조상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죽으면 어떠한 레벨로 그 의식 수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했던 것들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다음 몸으로 가면 환경이 달라지고요. 다른 국가나 다른 가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상도 이동합니다. 몸을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가족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의 그러한 가족들은 이 돌아가신 분들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데 어떠한 곳들은 이러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을 모시는 전통이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릿이 갇혀요. 그래서 아스트랄체에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러한 감정체, 멘탈이라든지 아이덴티티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체에는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질병을 생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어날 때 그들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의 그것이 아니니까 조상 탓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탓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아가신 분들에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이들이 이동을 못했기 때문에 집착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나 에게 집착이 있으면은 그 할머니가 이동을 못하고요. 그러면은 할머니는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좀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크리나 기원문이 필요한 것은 아스트레아 디크리를 하시면서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아니면 조상을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애착이 있는지 내가 특히나 애착이 있는 조상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을 놓아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인류가 달에 가서 달의 표면에 실제로 걸은 적이 있나요? 혼란스러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성자 메인. 네, 갔어요.
이것은 또 다른 예인데요. 이런 이론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민주국가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는 좋은 예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했는데 이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침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이 달에 갔다는 것들이 가짜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는 인간이 없는 그러한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그것이 가짜라는 그러한 이론은 왜 없죠? 그러면서 왜 러시아는 스푸트니크는 가짜라고 안 하죠? 자, 보시면 이것을 보면 이러한 컨스피러시는 처음 시작이 소련에서 시작됐고 러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를 해서 미국이 사람을 보냈고 자신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컨스피러시를 보면 자, 여기서 볼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것을 어떤 국가에서는 이런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서 민주국가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그들 민주국가가 갖고 있는 신뢰와 신임을 저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정보를 사용하고 SNS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이론을 믿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2%의 인구, 미국인 2%가 실제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속았다. 과학자가 속였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잘못된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다른 백신이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국가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이론에 취약합니다. 독재국가에서는 그냥 산존을 위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민주국가에서는 이 국가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그 국가를 신임해야 하는데요. 민주국가를 침해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소련을 보면 그들은 소련에서 프로파간다가 나와서 사람들, 서구의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은 민주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냥 민주국가를 의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계점에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의심만 하게 되면 민주국가가 힘들어집니다. 지난 선거에서 미국을 보면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들이 현실적으로 백신을 맞았더라면 아니면 다른 So this is actually quite a serious matter. Even though we might laugh at the theory that nobody landed on the moon. But altogether, many of these theories undermine so you just
have today in your country. 지금보다 자유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나요? 그렇게 믿으면 By all means, spread all the conspiracy theories. 그래서 그들이 그 소련이나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 그런 이러한 사실들을 가짜 사실들을 더 퍼뜨리세요. 그런데 이들이 자유가 없고 민주국가가 돼야 한다 하면 더 이상 이러한 사실들을 가짜 사실들을 퍼뜨리지 마세요. 어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상위 법칙에 따르지 않고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생명 흐름이 악과 어둠의 하수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 생명 흐름이 강제로 심판을 받거나 2차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카르마가 돌아오는 것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나요? 왜 그들은 꼭 큰 부와 권력을 갖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을 더 망가뜨려요? 한 타락한 생명 흐름이 어둠의 존재들의 하수인으로 살 때 어둠의 하이러키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지요? 예수님, 이 다크한 그 잠정체, 멘털체, 그리고 아이덴티티체에 있는 것들은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아젠다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면서 아니면 어떠한 가족에게 태어나도록 해서 부를 계속 세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존재들이 이 몸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이 이슈의 문제는 자유의지입니다. 인구가 이 파워 엘리트라든지 이런 어두운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면 이들의 힘들은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하게 되고 더욱더 극단적으로 파워를 행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요. 이 진화를 보면서 아니면 민주국가의 형태를 보면 많은 임계점에 이른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정부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결정을 할 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서는 인간이 이러한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이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물병자리 시대에도 타락한 존재들이 이 카르마 보드에서 더욱더 극단적인 방편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깨어나도록 하게 됩니다. 불교 의식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을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상승 마스터 학생들이 망자에게 다른 세상으로 잘 옮겨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기원이나 디크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 당신이 어떠한 종교 의식을 참여하면서 그걸 존중하면서 하면 됩니다. 이 전통을 따르시면 됩니다. 또 고요하게 이 망자가 아스트랄체에서 아니면 멘탈체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가시라고 하시면 되고요.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의식 밖에서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디크리라든지 대천사 미카엘의 오스트리아에 기원을 하면서 이 아스트랄체, 멘탈체 아니면 다른 에테릭체에서 자유로워져서 가는 만큼 높이 가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보내주세요. 놓아주세요. 가족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상습 마스터 학생들은 컨셔스 유가 어느 곳으로나 자신을 투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이나 감정에 공감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컨셔스 유가 자신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의 내 하위트의 일부를 경험한다는 의미인가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마스터께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성모 마리아, 실제로 자신을 투사하여서 에너지체에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무의식 자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죠. 이것을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감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일들을 공감할 때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컨셔스 유는 내 에너지체에만 머물도록 하세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때 무의식 자아가 내 안에서 내 에너지체에서 균형 깨진 채로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압도되어서 이 무의식 자아는 감정체, 다른 사람의 감정체라든지 집단의 감정체에 묶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에너지가 막 공급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든지 감정체의 다크한 힘이 당신의 에너지체를 끌어당겨서 이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단기적으로 마이클이나 아스트레아에 기원을 하면서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너무 공감하려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좀 보내도록 하시면 내가 자신이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미립자들 중에서 양자장의 질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힉스 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입자의 역할과 상승 영역에서 내려왔다는 컨셔스 유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기가 태어나려면 하늘의 삼신할머니의 점지나 부처님의 점지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점지 믿음과 신의 입자와 컨셔스 유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질문이 부다에게 했는데요. 성저메인이 대답하겠습니다. 성저메인, 이런 신의 입자라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입자라는 게 없어요. 입자라고 불리는 것은 물질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낮아요. 신보다 낮아요. 또한 입자라는 게 이게 중력이 있는 입자가 없어요. 힉스 입자가 그리고 궁극의 입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관계가 물질체에 있는 것과 컨셔스 유가 육체화된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신의 입자와 컨셔스 유와 여기에 관계가 또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또 매우 간단한 물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이 임신을 해요. 그거만이 필요해요. 아기는 그거 과정만 통해요. 자연스럽게 카르마적인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아이가 카르마를 가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을 수는 있지만 키울 수 없는 그러한 관계는 있지만 또 뭐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부부 관계들, 여기에는 뭐 카르마적인 조건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뭐 점지나 뭐 부처님의 점지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막 물리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물리 변수들 중에서 특정 쌍의 변수들만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족시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서는 운동량의 위치와 같은 특정 변수들 A, B만 짝이 될 수 있으며 또 두 변수의 곱의 단위가 플랑크 상수의 단위와 동일할 때 불확정성의 원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쌍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특정한 쌍들은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에서 플랑크 상수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성 저메인께서 2022년 웨비나에서 답하신 바와 같이 플랑크 상수는 지구 현실 시뮬레이터의 재생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가 재생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요? 성 저메인. 특정한 변수들이 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은 이제 막 시작이 되어서 이 물질을 이제 막 밝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밝혀질 것이고요. 힐레리언이 말했다시피 이러한 기본적인 물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 큰 레벨의 총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플랑크 상수와 관련이 그렇게 없어요. 그 관측은 원리 속에 있는데 관측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그 이게 우주를 기계적으로 보고 원래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가 설명하는 것은 우주는 기계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레벨에 모든 창조에는 의식이 있다. 의식은 어떠한 선택을 의미한다. 꼭 자기가 인식한 선택이 아니고 인간이 하는 그런 인식한 선택이 아니라 엘레멘탈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지, 어떤 조건에 적응할지가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 과학의 원리를 보면 물질적인 이론을 보면은 우주는 큰 기계이고 진화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진화 원리는 이 핵심에는 종이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한다입니다. 어떤 종은 더 잘 적응해서 생존하고 어떤 종은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러면 어떤 종이 적응을 하게 되고
어떠한 종은 덜 적응하는가? 어떠한 의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 엘레멘털 비잉을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적응할지의 선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엘레멘털 존재들은 이 특정한 동물의 종을 보면서 또 이것이 이 종이 어떻게 물질적인 환경에서 적응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엘레멘탈한 존재는 높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화 Even if you do not believe in elemental beings, you must say that adaptation implies a certain uncertainty. So, the theory of evolution, even in its most materialistic form, is not compatible with a deterministic universe. For if there was no uncertainty, the uncertainty principle, how could a species adapt? It would continue to do the same thing, whether it became extinct or not.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저는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수치심에 기인한 것인지 어린 시절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자존감 결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성장 배경이나 전생의 트라우마, 원초적 자아와의 깊은 동일시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 감각이 마비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성모님께 질문드립니다. 성모님? 이러한 경우는 원초적인 출생 문제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초적 자아가 자신을 표현할 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원초적 자아는 다시는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느꼈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것을 따르시고요. 또 무의식 자아가 나와서 다시 출생의 트라우마로 가셔서 다시는 상처를 그만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으로 올라오면서 이 에너지를 다루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4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팀장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견 제시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직장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경험을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교훈으로 여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이익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좋을까요? 성모님, 그것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신의 반응이 너무 강박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느껴지는가. 그래서 여기 감정적인 반응이 있는지를 보면 좋습니다. 이 반응은 무의식 자아에서 오기 때문에 이 자아들을 발견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 조건이고요. 이 자아를 극복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자아를 소멸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니면 다른
Generally, my advice is this. Whenever there is a situation, you speak out. You state the way you see it. 내가 보는 대로 이러한 사람들 위에 있는 상사에게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그냥 중립적으로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위에 있는 상사가 마지막 말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표현을 했고 내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위에 상사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좀 기다리고 그 결과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이 그리스도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저항을 하는 것은 균형이 떨어진 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은 할 때 균형이 깨진 적들도 많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것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집착을 가지지 않고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하시고요. 사람들이 결정을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표현을 했다는 게 만족스러울 때는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르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상황이 벌어지는 걸 놔두고 거기서 내가 할 것들을 했나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협으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잘리면 그건 그들의 심판에 따른 것이고 또 자기가 더 높은 지금 바로 위 상사 말고 그 위로 올라가서 봐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심리치료 분야에도 도움을 주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원하는데 반해 심리치료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특히 환자들은 시간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모님,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렇지만 좋은 인간 치료사만큼은 아닐 거지만 어느 정도는 나쁜 심리치료사보다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리치료를 많이 받고자 하는데요. 심리치료사 수가 조금 제한되어 있었는데 더욱더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느 정도에는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다른 치료사, 그러니까 다른 교육으로 치료사가 되는 거죠. 이 심리 치료사가 되는 것만큼의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좀 능력이 생겨서
카운셀러라든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들이 뭐 교육을 제공하거나 개인의 어떠한 카운셀링 세션을 제공합니다. 이게 점차 더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정도 영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치료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개인 세션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더욱더 이런 교육 형식을 따라서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더욱더 나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없어요. 인간과의 관계 형성에서는 기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질문을 프로그램하고 사람들의 이슈가 무엇인지는 규명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떤 이러한 기계가 한 1시간 동안 들어주는 것은 할 수 있죠. 많은 심리 치료사들이 하는 정도까지는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인 질문은 끝났습니다. 웨비나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I know you don't have these frames, so I guess you'll just have to, I'll read them slowly, so it's easier to translate. You don't have them, right? Translation? 네, 제가 이제 원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중요한, 자, 코로나로 인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상승마스터 학생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식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성저메인,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배울 수 있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를 봐야 합니다. 현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느 것도 배우지 않았다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방식을 따랐어요. 직관적인 방식을 따랐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맞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 누구도 백신을 맞기를 거부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짜라는, 백신은 가짜다라는 믿으면서 갈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관에 따라서 가는 게 더 나았어요. 중립적인 마음으로 정확한 직관을 따를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따랐더라면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었던 것들, 정부라든지 개인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이 커뮤니티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면서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이게 100%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들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는 국가가 있었고 어떠한 국가는 어떤 사람들은 강화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 책임이 둔화된 곳이 있습니다. 미국이 좀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러한 가짜 이론에
많이 악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많은 국가가 배운 것들은 배우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항상 필요한 것은 투명하게 정직하게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팬데믹이 있을 때 조금 얘기하다가 많은 더 사실을 얘기했더라면 사망자 수가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졌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아직 중국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 이 이데올로기적인 이러한 코로나 접근 방식이 잘못되고 균형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이 전제주의 국가의 체계를 의심할 때가 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전제주의적인 지금 리더십에 지원을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의 학생으로서는 디크리와 인보케이션을 하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서 마스터와 튜닝을 하면서 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우선순위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트라우마를 힐링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인 자아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높은 영적 상승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하면서 상승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 일 이후에 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성모님,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여러 번 자기의 무의식 자아를 해결하고 여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면 Conscious You는 연결감을 I am 현존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마음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보면 각각의 144레벨 의식의 레벨에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 또 신성한 계획이 있는데요. 어떠한 기여를 세상에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인가 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 하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그리고 심리적인 치유를 활용해서 자기의 신성한 계획과 연결을 하여서 내가 실제로 하려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느끼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자, 이것이 또 노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아주 긴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폴 더 베네시안 여기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항상 네가 필요한 게 아니다. 사랑을 그냥 소프트한 핑크 수동적인 사랑으로 보면은 사랑만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이 모든 7개의 레이라든지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물질 우주에서는 모든 7개 레이가 있다. 각각의 7개의 레이를 다 마스터하면서는 올라가고 또 8번째 레이에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는 7개의 레이를 다 마스터해야 한다. 7 레이만 있으면 된다라는데 여기서의 질문은 이것을 따라가면 폴 버나시안이 말하는 것은
7개 레이를 마스터하면은 상승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96의 의식에 다다르면 승승을 하게 되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말을 보면은 8번째 레이의 통합은 그냥 선택이라고 느껴지거든요. 폴 더 베네시안. 제가 볼 때 당신의 딜레마와 해석이 이것은 논리적인 사고가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자아통달 과정을 가면서 96 레벨에 도달하면 이 7개 레이를 다 통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마스터가 된 거였고요. 자신을 집단 의식에서 나오도록 하는 데 있지만 96이 되면 이제 개인의 그리스도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의식과 하나가 되어야 7개 레이를 다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7레이만 집중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계획에는 하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밀 레이에 집중을 하기로 하는 계획이 있으면 이들은 또 다른 통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Conscious U가 이 정도의 통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Conscious U는 순수 상태에서 하강할 때는 그 그리스도 의식과 그리고 I am 현존과 하나가 되었던 것들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더 다양한 경험을 몸에서 하면 더욱 통달되는 것, 레이라든지 이 비밀 레이도 경험을 하게 되고 몸으로 숙달이 됩니다. 이 코절 바디에서 원인체에서 알게 되면 I am 현존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상승하게 되면 훨씬 더 마스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레벨에서 상승이 되고 모든 비슷한 급의 통달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것을 요구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승을 못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본 조건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통달한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달라집니다. 자, 마스터님. 이제 기본적인 우리 출생 트라우마를 알게 되고 이것을 소멸하고 죽게 하면 이것이 원초적 자아로부터 즉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같진 않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악마가 이 상처를 계속해서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초적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러한 열망인가요? 또 다른 애착이 있나요? 이러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성모님. 자, 여기서 어느 정도 궁극적인 자유를 원하는 것이 조금 비현실적인 기대이고 그것으로 실망이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은 원초적 자아를 해결하면서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자아가 원초적 자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아도 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
you can come to identify the projection from the dark 이 force. 어두운 세력의 투사와 동일시했던 거 있고 그들이 보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통과하도록 해야 되고 또 원초적 차와 다른 차들이 있으면서 이 투사를 자기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여기에 관심을 줘야 한다라고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원초적 자와 함께 있었던 것들이 투사가 더욱더 확장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수치심을 갖거나 아니면 죄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모든 자아를 다 극복하면서 그 출생의 트라우마라든지 이 지구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들이 여러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 과정을 바라봐야 하고요. 또 항상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오지 않아요. 96이 되면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서 애착이 좀 떨어진 상태.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분리적 자가 이러한 트라우마를 만들었던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텐데, 그래서 그 레벨에 96에서 144 이 의식 수준에 있을 때는 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만약에 트라우마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아들을 또 소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면의 평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그냥 이게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기대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항상 또 다른 환상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몸이 있을 때 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I think we should stop.